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월 2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 일면 톱은 다양합니다. 제각각입니다. 이런 날은 어떤 핵심적인 이슈가 없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일면 톱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사는 오늘 매일경제신문이 경제신문이 이런 단독 기사를 내는 그 사례가 흔치 않은데, 왜 그러냐면 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주로 이 경제 분야 취재, 산업 분야 취재 인력이 많고 일반 사회 분야나 정치 분야는 좀 취재 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매일경제가 일면 톱으로 김정은 검거지기 사위 한국 망명, 이 기사를 일면 톱으로 단독 보도했습니다. 특종을 한 거죠. 김정은의 친구가 검거지기인데, 그 검거지기의 사위가 1년 전에 한국에 와서 지금 한국에서 체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인데 2019년에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인 전일춘은 김정일과 동창으로 북한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류현우 전 대사 대리에 대해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탈북자죠. 국내에 입국한 전일춘의 사위는 북에서 핵심 고위층이다. 이런 사람이 남한으로 온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는 고위층 민심이 떠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4월 7일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레이스가 시작이 됐죠. 여야 모두 경선전에 돌입을 했는데, 지금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이 이 보선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 또 국민들을 돕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단 돈이 있어야죠. 근데 돈이 없는 돈을 끌어다 쓰고 그냥 화폐를 막 찍어서 하면은 나중에 다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코로나 포퓰리즘 이것을 다시 또 들고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정치권에서는 지금 여권 대권 주자들 또 청와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허경영이 생각난다. 허경영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허황된 그런 공약을 많이 하죠. 그래서 허경영을 닮아간다. 그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중앙일보 일면 톱은 여권 돈풀기 과소, 기재보가 안 보인다. 기재보 없이, 기재보가 꽃간짓기죠. 꽃간짓기라는 말도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그런데 꽃간짓기는 상관없이 그냥 돈을 풀려고 하는 그런 당과 청와대, 선거 앞두고 재정지원책, 기재부가 브레이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 필요하지만 포퓰리즘 휘둘리면 경제위기가 우려된다. 국민일보도 같은 일면 톱입니다. 정치의 금융 흔들기, 시장 시스템 탈난다. 정치가 자꾸 금융을 흔들면 시장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우려가 나오지만 계속 이익공유제, 공매도, 이자 상한 유예, 여건이 보궐선거 앞두고 개입을 노고를 하하고 있다. 금융 포퓰리즘, 시장 안정성과 신뢰를 떨어뜨린다. 자, 그래서 결국 코로나 선거 리스크 이런 것이 문재인 정권에 생긴 셈인데, 4.15 총선에서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한번 재미를 봤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건데, 문재인 정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리스크다. 이렇게 코로나 포퓰리즘, 선거 리스크 그렇게 보는데, 또 하나 문재인 정권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법무부 리스크입니다. 법무부 리스크. 법을 지켜야 되죠. 법무부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제도적으로 다 감시를 하고 또 보안책을 마련해야 하고 하는 것이 법무부인데, 법무부 장관들이 잇따라서 위법, 불법, 탈법 저지른 정황들이 쭉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초대 법무부 장관은 박상기, 그 다음에 조국, 추미애 이렇게 됐죠. 그리고 네 번째 법무부 장관 박범계 후보자가 지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상기 초대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권 초대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그 사건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죠. 장관실이 움직였고, 장관 정책부장관 이종건 지금 대검 형사부장이 출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직접 사건을 챙기고 그 일을 챙기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부터 불법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조국 아시다시피 일가 비리로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유재수 감찰무마건도 그렇고, 그리고 부인 정경심 씨는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추미애
아들 병역 뭐 특혜복무 의혹 이것은 일단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고검에서 다시 수사할 가능성도 있고 또 그것과 별개로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를 시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뭐 수사지휘권도 발동을 하고 뭐 징계위도 열고 감찰권 행사하고 했는데 그때 그 절차가 적법하느냐 그런 논란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박범계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는데 재산신고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이런 것도 있고 또 폭행사건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폭행사건의 피고인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범계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지금 개인 주변의 의혹들 제가 말씀드린 뭐 재산신고 뭐 누락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과연 윤석열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 부분이 관심이죠. 자, 추미애 조국이 윤석열과 맞선 시즌 1이고 추미애가 시즌 2라면 시즌 3로 이어갈 것이냐 박범계가 추미애 바통을 이어서 또 윤석열 축출을 할 것이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부분적으로 뭐 검찰과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과 협의하겠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좀 유하게 좀 나온 그런 정황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답변서를 사전 답변서 오늘 청문회 앞두고 사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답변서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또 박범계 리스크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럴 정도의 강한 수위로 이야기를 한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8면을 보시면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원전 수사 적절히 지휘감독, 자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추미애 장관이 몇 번 했죠. 그 전에는 그 과거에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전정배 법무부 장관. 그 이후에 없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하고 나서 박범계 장관 후보자도 장관이 되면 원전 수사 지휘감독하겠다. 권력 수사죠. 권력 살인은 권력 수사인데 그리고 그래서 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 박범계도 추미애처럼 윤석열의 수사지휘권을 그러니까 박탈하는 거죠.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할 수도 있다 이야기입니다. 원전 수사는 지금 청와대 특미처를 향하고 있는 그 수사죠. 자 다시 또 정권 호위무사 법무부 장관이 탄생하느냐 그 순간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앞서서 서면 답변 제출한 내용인데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한 내용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이 과잉 수사한다는 비판도 있다. 원전 관련해서. 그리고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월성유력의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건은 이미 3자부 공무원들이 기소가 됐고 백운규 당시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오늘 중으로 뭐 소환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인데 과잉 수사 논란을 이야기하면서 수사 지휘 의지를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월성 원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까지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자, 살해는 권력 수사를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방해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이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은 이 경우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다시 충돌이 예상된다. 자, 시즌 3입니다. 월성 박범계 장관이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보면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어서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부인과 장모 사건이 있죠. 그것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 상당히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들과는 좀 다르죠. 안에서 어떤 내부에 무슨 기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하고 빠졌죠. 빠졌는데 그것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라도 본인이 윤석열 몰아내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가담하지 않았다 그래서 집권 남는 그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한 말 같고 그러면서 뭐 정치적으로는 좀 김빼기 하는 야권 대권 주자 윤석열 김빼기 하는 그런 걸 노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윤석열이 살해는 권력 수사를 계속하니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또 다른 쪽에서는 윤석열을 쳐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세계일보 사면 하단을 보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가 윤석열 총장 일가
수사 신속 지휘할 것. 윤석열 총장 일가에 대한 처와 장모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지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휘 감독하겠다. 그래서 이 박범계 장관이 취임하고 나면 또 윤석열 총장과 서로 부딪힐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마치면 이번 주 내일이든 또는 모레든 윤석열 총장이 바로 임명이 되겠죠.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법무부 장관 그대로 그냥 표결 없이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물러나는 인물 추미애 장관, 제가 어제 추미애의 앞날을 예상을 해드렸죠. 국무총리, 서울시장 출마, 대권 도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국민 이미지가 밉상 이미지로 바뀌어버렸고 여러 가지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사는 여러 가지 방해를 했지만, 그래서 추미애에게 부채의식이 없다. 그래서 추미애를 밀어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추미애는 토사구팽된 상황이다. 그런 상태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윤석열 파동의 최대 피해자는 추미애다. 이 말씀까지 제가 드렸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오늘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내가 사퇴하면 윤석열도 사퇴할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마지막까지 윤석열을 대상으로 뼈 때리는 공격을 실컷 하고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경향신문 23면에 이 기사가 나왔는데, 특수통 출신 사조직화한 윤석열 사단 해체가 비정상 바로잡는 인사다. 자, 제목을 이렇게 뽑았네요. 인터뷰 내용이 한 면에 걸쳐서 다 실렸습니다. 한 면에 걸쳐서 추미애 장관 인터뷰 기사가 쭉 실렸습니다. 상당히 격앙된 토론을 했는데 제가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죠.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인데, 자, 사의 표명 과정에 진실 논란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그런데 자진 못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경질하겠다, 교체하겠다, 강제로. 그러니 다시 자진 사퇴 형식으로 했는데 사표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사의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에 대한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을 상당히 아끼죠. 그런데 왜 사직을 결심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상당한 비위를 확인한 장관으로서 제가 먼저 사의를 밝히면 윤 총장도 그런 정도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가져주리라 기대한 거죠. 다시 묻습니다.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 윤 총장도 스스로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한 건가? 그렇죠. 임기가 보장된 총장이지만 장관의 지휘와 징계심의 의결서에 드러난 일련의 사건들이 총장 자신과 총장 측근 또는 총장 가족과 관련된 것들이지 않느냐. 의결서에는 윤석열 비위 사실은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관련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과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총장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한 거다. 그래서 그래 내가 물러나면 윤석열도 물러나겠지. 그래서 동반 사퇴를 추진을 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농계 작전을 펼쳤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강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한 데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의 역할이 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추미애가 때릴수록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론의 공이 큰 것 같다. 강아지 산책시키고, 그때 직무정지됐을 때 강아지 산책시키고 1년 전 순댓국밥을 먹는 사진을 미담으로 포장해서 연일 윤 총장을 띄워줬다. 언론이. 그 정도의 관심으로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언론이 기자들이 관심을 가졌다면 수사 속도도 붙었을 거다. 언론 탓을 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다. 무슨 의미냐? 그거 보느냐? 이렇게 물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를 하려면 나가서 하라는 엄명이죠. 네, 정치를 하려면 안에서 하지 말고 나가서 어차피 정치하고 있는데 나가라. 이 엄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하려고 검찰총장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
정치 안 할 사람이 국립묘지 참배하고 이런저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다 맥락이 다 있는데 무슨? 그런데 검찰총장들은 매년 신년에 국립묘지 참배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미애 장관에게 내년 대권 도전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여유를 많이 가져야 한다. 저에 대한 위로, 보듬어 줄 시간이 필요하다.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분석한 대로 하면은 상당히 정치적 앞날은 상당히 어두워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은 결국 추미애와 같이 동반퇴진하지 않았죠. 그리고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 최근 들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해서 좀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개문 발차했죠. 그래서 정식으로 체제를 갖추기 전에 한 2달 동안의 시간에 살아있는 권력을 다 수사해야 되는 골드타임에 들어갔다. 그런 모습도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한겨레 신문 진보 성향 언론이죠. 이례적으로 이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다가 지금 잠시 중단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사건, 이 후속 수사 문제를 한겨레가 다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중에서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13개 부처가 총동원된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심각하고 엄중히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청와대를 비롯해서 권력기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르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명수사를 벌이고 후보 교통정리를 하고 공약을 청와대에서 개발해주고 여러 가지 불법 탈법적인 일을 벌여서 13명이 기소가 돼 있는데 수사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죠. 중단된 상황이고 이런 사건은 특정인 당선을 위해서 막 움직인 거는 선거농단입니다. 국기문란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한참 불거졌을 때 변호사단체나 교수단체에서는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그래서 했던 겁니다. 자, 일단 한겨레 일면 하단에 있는 스트레이트 기사 그리고 3면에 있는 해설 기사를 보시면 하단 스트레이트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기소하기로 했다. 자, 이진석 기소를 서울중앙지검이 지검장 이성윤이 맡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이것을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진석 지금 국정상황실장은 그때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의혹 때 산업정책비서관이었습니다.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서 울산 산재 모병원 예타 면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한 그런 의혹들이 있죠. 중앙지검이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핵심 관계자들을 13명을 재판에 넘긴 지 1년 만에 다시 기소하기로 했는데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이 실장은 2017년 10월에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와 경쟁관계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죠. 김기현 시장의 핵심 공약 산업재해 모 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늦춘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그때 만약에 늦추지 않고 발표를 했으면 당시 시장이었던 김기현 시장의 몫이 공유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선거 후보를 밀어버렸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지난해 1월 29일에 송철호 그리고 송범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죠. 그리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강철 민정비서관도 소환조사를 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기소 여부도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사면 기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진석 선거 개입 결론 내린 검찰, 이강철 등 기소 여부 남아. 자,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1면과 4면을 털어서 이런 보도를 할 정도면은 상당히 수사가 진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취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어디까지 2달 동안 어디까지 마무리하고 마무리할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이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 그룹이었던 광흥창팀 멤버였습니다. 광흥창팀. 양정철 씨가 이끌었던 외곽 대선 캠프였죠. 그 멤버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그 다음에 정책조정비서관, 지난해 청와대 핵심 요직인 국정상황실장, 전임자는 윤건영 의원이죠. 국정상황실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이 공판 준비 기일도 지금 코로나19 확산 탓에 한 차례도 공판이 열리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추가 기소를 하기 위해서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의 법무부 리스크 말씀드렸는데 장관들만 리스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차관도 이용구 차관이 법무실장 시절에 법무실장 시절에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무부 중에서도 법무실장이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고 갑질을 한 정황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입니다. 이용구 택시기사의 합의금을 주면서 영상 지워주세요. 블랙박스에 나온 영상 지워주세요. 그리고 그 영상을 이 택시기사가 담당 경찰에게 주니 폭행하는 영상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나 못 본 걸로 할게요.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은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뿐이 아니고 경찰 쪽에도 갑질을 했겠죠. 내가 법무부 법무실장이야. 그러니 경찰이 영상을 보고도 폭행 영상 보고도 나 못 본 걸로 할게요. 자, 이 택시기사가 사건 다음날 이용구 차관에게 영상을 보내줬다. 그러니 이 차관이 집 앞으로 찾아와서 사과를 하면서 영상을 지우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면서 합의금을 주더라. 경찰은 사건 직후 이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서 영상을 보고 난 뒤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폭행 피해 영상을 보여줬는데 차가 멈춰있네요. 그냥 못 본 걸로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 신문에서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아래 기사 보시면은 어떻게 갑질을 했느냐, 택시기사에게. 자, 택시기사가 집 앞에 다 왔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XX 뭐 하면서 욕을 막 합니다. 욕을 하면서 저에게 욕하셨어요? 택시기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목덜미를 멱살을 잡았습니다. 사건 당일 택시기사 목덜미 사진도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용구 차관이 그날 택시 탄 곳은 다름 아닌 배궁규 전 산업안보 장관 집 앞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용구 차관이 배궁규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죠. 그것을 변호 관련,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그 변호 관련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같이 술을 마시고 그 앞에서 택시를 불러서 배궁규 장관, 전 장관 부인이 택시를 불러서 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궁규 전 장관은 또 오늘 검찰에 불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 초중반에서부터 지금까지 저질렀던 일들,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또 김학의 불법 출검, 법무실장의 택시기사 폭행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레임덕이 왔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조간딱풀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동아일보 박재균 칼럼입니다. 대통령에게도 겨울이 오고 있다.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대통령에게도 겨울이 오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그동안 저질렀던 일들이 다 드러나고 있죠. 레임덕인데 윤석열 체제형의 정권 차원 압박을 막 한 뒤에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다. 정치감사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아마 법이 정한 검찰총장 임기제를 부정한 윤석열 퇴진 압박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기록을 남겨서 훗날 직권남용 같은 법적 논란 소지에 대비하려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단임 대통령의 그런데 계산서가 날아올 시간이 됐다. 불행한 역사 반복한 도록 자중을 해라. 이런 칼럼입니다. 이제 단임 대통령에게 숙명적인 계산서가 날아올 시간이다. 그런데도 실정의 대못을 받기 위해 무리수를 두거나 자칫 차기 대권 구도 개입의 욕심에 흔들린다면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는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도 겨울이 오고 있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1월 25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